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5번입니다. 185번 100백자라고 합니다. 100백자 사자성어 한번 보도록 하죠. 백년하척이죠. 역시 사자성어는 두 자씩 잘라서 해석한다고 그러죠. 백년은 글자 그대로 백년이고요. 하청인데요. 백년하청은 오른쪽에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는 뭐냐면요, 이 물하자인데요. 물하자. 이 물하자는 그죠? 중국의 유명한 강이죠. 4대 문명의 발상지 바로 황화. 그죠? 황하의 준말입니다. 자, 왜 황하냐? 황하 자체가 벌써 누를 황자 있죠. 누를 황자. 그래서 누른물 이런 데서 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황하의 준말입니다. 황하강 맑을 청자죠. 이야기다시피 그렇죠. 의문형으로 해석해야 돼요. 의문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백년이 지난들 황하가 맑아지리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황하가 맑아지리, 황하강 물이 맑아지리 이런 뜻이죠. 그죠? 뭐 황하강 물이 맑아지리야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의문형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그죠? 황하강 물이 맑아지리, 이 말은 뭐냐면은 절대로 맑아지지 않는다 그러죠. 이 황하강은 위에 있는 상류지방의 토사가 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황하강물은 100년 전에도 노란 색깔이었고요. 지금도 노란 색깔이고 100년이 지나도 노란 색깔이 될 것이죠. 그래서 100년이 지난들 황하가 맑아지리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100년이 지나도 황하가 맑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백년하청, 불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 백년하청이라고 그러죠. 불가능한 일, 세상에는 가능한 일보다 불가능한 일이 더 많은 게 참 슬픈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100년이 지난들 황하가 맑아지리 해서 불가능이란 뜻입니다. 백척간두라는 건데 자척자는 저번에 한번 나왔죠. 그죠? 삼척동자를 나왔는데 이 자척자는 30cm 정도 된다고 해요. 백척이니까 100 곱하기 30cm 대부분 나오죠? 몇 메다? 30m. 간자는 뭐냐? 간자는 밑에가 소리가 되겠죠. 그죠? 위에 대나무와 관련되어 있죠. 장대 간자예요. 장대. 장대라는 것은 긴 막대기를 이야기하죠. 긴 막대기. 우리 긴 막대기 생각해보면요. 대부분 긴 막대기는 대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죽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머리 두자죠. 장대, 머리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사람 몸에서도 보면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장대 위 이런 개념이죠. 30m 장대 위. 30m나 되는 긴 막대기 꼭대기 이런 뜻이죠. 그죠? 30m 되는 장대 위. 그렇죠? 긴 막대기 제일 위. 여기다가 뭐요? 계란이 한 개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 장대 위에 계란을 한 개 얹어놨다. 요 계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위태롭죠. 그죠? 아주 위태롭다. 그래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백척간두다. 30m 장대 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주 위태로운 거. 저번에 한번 나왔죠. 그제 그 누란 짓에. 그래서 계란, 알을 쌓아놓은 모양.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누란 짓에와 마찬가지로 백척간두는 30m 장대 위에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86번 흰백자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죠? 흰백자죠. 흰백자. 100백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100백자. 그래서 100백자와 흰백자는 역시 한일자가 있고 그 차이죠. 그죠? 그렇죠? 진짜 간발의 차이죠. 그죠? 이거는 흰백자입니다. 흰백자. 그러면 백채라는 건데요. 자, 밑에가 이제 소리가 되고 위가 뜻인데요. 그죠? 보다시피 풀이죠. 풀. 자, 풀. 자, 풀하면 대표적인 풀이 바로 뭐냐? 그렇죠. 나물이죠. 나물. 나물입니다. 나물. 그래서 이게 나물채자라고 해요. 나물채자. 나물채자. 나물채자인데요. 나물채자가 의외로 많이 써요. 그죠? 우리 야채, 채소 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나물채자라고 합니다. 흰백자가 있기 때문에, 그죠? 흰나물, 이런 개념이죠. 흰나물. 흰백자는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그죠? 사람의 손톱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죠? 흰나물인데, 우리가 하얀 세 가지 나물을 찾아보면요.
참 많이 있겠죠, 그죠? 많이 있겠지만 이 백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음이 변한다. 그래서 이 백체와 음이 비슷한 나무를 한번 찾아볼까요? 백체. 음이 비슷한 나무를 찾았어요. 바로 배추죠, 배추. 배추의 본뒷말이 백체예요. 그래서 백체가 나중에 음이 변해서 배추가 되는 거고 흰나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요, 왜 배추가 흰나물이냐, 초록색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배추를 자세히 보면요, 초록색과 흰색을 내려보면요, 흰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백채라고 조상님들이 붙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백안시라는 건데요. 이 눈한자는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흰눈이죠. 흰눈이고 볼시자. 네, 그죠? 그럼 흰눈보다 흰눈으로 보다라는 거죠. 흰눈으로 보다. 흰눈이 어떤데 하면은 이 사람이 눈이 보면 있잖아. 그죠? 이 눈을 자세히 보면은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없이 검은 자위와 흰 자위 두 개로 되어 있잖아. 검은 자위, 흰 자위.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검은 눈동자로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얘는 검은 눈동자로 보는 게 아니고 흰 눈동자, 흰자위라고 하죠. 흰자위. 눈이 양쪽에 있는 흰자위로 본다는 거죠. 사람을 보는데 정면으로 보지 않고 그죠? 흰자위로 본다. 흰자위로 본다는 것은 뭐겠어요? 사람을 째려볼 때 혹은 흘겨볼 때 이럴 때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사람을 흘겨본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흘겨볼 때 보면 옆으로 저 흰자위로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백안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안시다. 흘겨보다, 째려보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흰 눈으로 보다. 보는 사람, 그죠? 당하는 사람은 되게 무섭죠. 그죠?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사람, 백안시, 흰 눈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백사장이죠. 백사장. 백사장은 흰 백자에 모래사자를 쓰죠. 그죠? 모래사자. 저번에 한번 나왔죠. 그죠? 장자는 마당 장자인데요. 마당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장소라는 개념이죠. 장소. 또 곳이라는 뜻이에요. 곳. 그래서 이 마당 장자에 고소자를 붙여서 우리는 장소라고 하는데 곳이라는 뜻이죠. 곳. 어떤 곳이냐 이거죠. 흰모래가 있는 곳. 흰모래가 있는 곳. 우리는 그거 뭐라 그래요? 흰모래밭. 이렇게 의역을 하죠. 흰모래밭. 그렇죠? 모래가 밭처럼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곳은 그때 맞춰서 의역을 해주면 돼요. 그죠? 흰모래밭이다. 흰모래밭. 우리는 백사장이라고 하죠. 백사장. 바다가 보면은 백사장이 쫙 그죠?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백사장이라고 그러죠. 글자를 보면 흰모래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흰모래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흰모래라고 할까라는 의심을 품어볼 만한데 그 누구도 의심을 품지는 않죠. 그죠? 그럼 도대체 흰모래가 뭐냐? 그죠? 흰모래가 뭐냐? 왜 흰백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 흰백자. 모래는 이해되죠? 근데 이 흰백자는 뭐냐, 이 흰백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여행을 안 떠나고 바다를 볼 기회가 없어서 이제 거의 무심히 봐서 그런데요. 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요. 바람이 그렇게 적어도 어쨌든 파도는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백사장에 가게 되면요. 파도가 밀려오거든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파도가 밀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희다가 의미는 바로 뭐냐? 바로 파도죠. 파도의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흰 파도가 왔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래밭. 이게 바로 백사장의 뜻이죠. 그래서 희다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파도를 의미하는 거죠. 파도. 흰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래밭. 이게 바로 백사장의 정확한 뜻이죠. 여기서 보면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뭘 해요? 나 잡아봐라. 그죠? 많이 하죠. 그죠? 187번이죠. 법법자라고 하는데요. 이 법법자는 몇 번 나왔어요. 그죠? 법과 관련된 한자는 참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법법자고요. 배운 글자죠. 법법자의 법규자입니다. 이거 기억나죠? 그죠? 법규자. 그죠? 그래서 법규. 그래서 법규라고 하죠. 천천히 발음에 조심해서 읽어야 되죠.
법규. 결국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 그죠? 다 배운 글자들이고 뜻이 같은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다 배운 글자입니다. 그죠? 법자에 정할 정자죠. 정하다. 정하다. 그죠? 정하다. 이거 많이 정하다.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죠? 몇 번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한자는 이거를 10번, 20번 써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우면 시간 지나면 다 까먹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자주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얘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학습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그냥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요거를 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꾸준히 계속 봐줘야 됩니다. 단어를. 단어 속에서 한자를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얘가 내하고 같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정할 정자죠. 법정이죠. 법법 정할정 법으로 정하다. 그죠? 많이 쓰는 말이죠. 법정 공휴일. 법으로 정한 공휴일. 원래는 68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68일. 그죠? 68일. 자, 법정, 법으로 정하다. 법정입니다. 자, 비법이죠. 비법. 이 비자인데요. 이 비자도 생각보다 많이 쓰는 비자죠. 이 비자는 뭐냐면 왼쪽에 벼화자에서 힌트를 좀 얻죠. 그죠? 벼. 옛날에 서민들, 그죠? 서민들이 가진 그 재산 중에서요. 가장 귀한 재산은 뭐냐? 바로 벼예요. 벼. 그죠? 벼. 이 벼가 없으면은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 서민의 가장 소중한 재물. 바로 벼죠. 오른쪽은 반드시 필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재물, 아주 소중한 재물, 먹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중한 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꼭꼭 숨겨놔야 되잖아요. 아니면 누가 훔쳐가면은, 그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숨길 빚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글자를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숨길 빚자다. 우리 비밀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죠? 옛날에 사람들은 서민들은 벼를 꼭꼭 숨겨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비법이다. 비법, 숨기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그 맛집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양념 비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양념에 만드는데 숨기고 있는 법. 양념 만드는 숨기고 있는 법. 이 비법이라죠. 비법. 그죠? 비법. 그래서 숨기고 있는 법. 비법. 비법 양념. 비법을 전수하다. 무협지 같은 데 뭐 있잖아요. 비법. 자, 많이 쓰죠. 비법. 188번입니다. 풀을 벽자로 갑니다. 벽자. 이 푸르다. 우리 그 서양, 유럽의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눈이 푸르잖아요. 그죠? 푸른 눈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제 알 수 있겠죠? 푸른 눈? 작문을 해볼까요? 풀을 벽자에 아까 눈 한자 나왔죠? 거기 붙이면 벽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의 눈을 우리는 벽안. 이렇게 얘기해요. 푸른 눈이다 이거죠. 그럴 때 쓰는 벽자가 풀을 벽자입니다. 풀을 벽자. 사자성어 하나 보고 가죠. 상전벽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상전벽해. 자, 상전벽해는 그죠? 이 상자가 나무죠, 나무. 밑에 나무인데 요 위에 있는 게 나무 잎이에요, 나무 잎. 이렇게 생긴 잎. 뭐 정하기 나름이죠, 그죠? 그런데 요걸 등록한 사람은 어떻게 등록했느냐? 요 나무 잎이 무슨 잎처럼 생겼다? 뽕나무 잎처럼 생겼다. 해서 요게 뽕나무 상자가 돼요. 뽕나무 상자. 뽕나무 상자. 그래서 상전하게 되면은 뽕나무 밭 이렇게 되죠. 상전, 뽕나무 밭. 푸를 벽자에 바다 해자죠. 푸른 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푸른 바다. 그래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 이건 뭐 말이냐면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뽕나무 밭이었어요. 근데 내가 얼마 지나서 가보니까 푸른 바다가 됐다는 거죠.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뽕나무 밭이었는데 푸른 바다가 됐다. 세상이 세월이 흘러서 세상이 이만큼 바뀌었다. 우리 세상의 변화를 나타낼 때 저 상전벽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전벽해. 그렇죠? 상전벽해.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참 옛날에 만들어진 말이죠. 세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자성어인데요. 만약에 요즘에 이런 세상의 변화를 나타낸다면, 우리 그러잖아요.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세상의 변화, 요즘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즘 21세기다. 그러면 이걸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벽해상전이다. 지금 사람들을 인간의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기기가 많잖아요. 그죠? 바다를 메꿔 가지고 간축지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바다를 메꿔 가지고 뽕나무밭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벽해상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됐다.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사자성어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요즘 같으면 벽해상전이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옛날, 그렇죠? 옛날에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세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던 거죠. 그죠?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그렇죠? 189번입니다. 저번에 나왔죠? 뭐냐면은 변자. 저 배변할 때만 나왔죠. 배변. 요 변자 똥, 오줌, 변자예요. 똥, 오줌, 변자도 그죠? 사실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죠, 사람. 오른쪽에 있는 거 기억납니까? 아주 오래됐죠, 그죠? 고칠경, 다시갱. 그죠? 고칠경, 경신, 갱신할 때 나온 거죠. 사람 중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거. 우리 사람 몸 중에서요. 몸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변이에요, 똥, 오줌. 이건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 보면 별거 아니죠, 그죠? 똥, 오줌, 변자가 되겠습니다. 빗자? 조금 전에 했죠, 그죠? 빗자. 자, 숨길 빗자. 숨길 빗자. 숨길 빗자. 숨길 빗자. 기억나죠? 숨기다. 변비죠. 우리 변비하면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라 하면 변이 막히다. 이거 막히는 빗자라고 생각해요. 변이 막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변이 막히다. 그게 아니고 좀 폼나기죠. 폼나기. 고급지게. 숨을 빗자를 씁니다. 숨기다, 숨다. 같은 말이죠. 숨기다, 숨다 해서 변이 숨다. 여기 원래 변비의 뜻이요. 변이 숨었다는 거죠. 숨다 안 나온다는 얘기야. 못 찾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이 숨다. 여기 바로 변비의 뜻입니다.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변은 찬물을 쳐야 장수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변이 숨다. 굉장히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변비, 변이 막히다. 아니고 변이 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똥, 오줌, 변자. 요 변자는요. 음이 한 개 더 있어요. 편할 편자로도 씁니다. 편할 편자. 편할 편자인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변을 보고 나면 어때요? 몸이 편안하지 않나요? 그래서 편할 편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소변, 대변, 그렇죠? 하고 난 배변을 하고 나면 그렇죠? 기분 좋잖아요. 그죠? 몸이 편안하죠? 그래서 이게 편할 편자로도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편할 편, 종이지. 이렇게 됩니다. 편할 편, 종이지. 그래서 편지는 요즘 뭐 손편지 잘 안 쓰는데 그죠? 뭐 이메일이 워낙 보급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편한 종이다. 이런 얘기죠. 편한 종이. 이 종이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내가 일이 있어서 내가 포항인데 서울에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할 이야기 있어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종이에다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안 가도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편지라는 것은 뭐냐? 편한 종이 되는 뜻이에요. 편한 종이, 편지, 편할 편자라고 합니다. 그죠? 편할 편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서한테 있잖아요. 이서한테 가면요. 사실 수줍어 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죠? 종에다가 내 마음을 적어서 보내면요. 그죠? 내 마음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편하죠. 말로 얼굴 보면서 하면 쑥스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그죠? 글을 쓰면 얼마나 더 편리해요. 그래서 편한 종이다. 이게 바로 편지의 뜻입니다. 편지. 옛날에 참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우체통도 많았었는데 요즘엔 편지, 우체통도 볼 수도 없고 편지도 잘 볼 수가 없죠. 그죠? 편한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190번이죠. 이 글자는 자, 처음에 많이 봤죠. 그죠? 많이 보면 저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변할 변자죠. 변하다. 변할 변자. 변할 변자. 밑에 요 기억납니까? 요 밑에 있는 거예요. 회초리. 회초리 그죠? 변할 변자입니다. 변할 변자고요. 요 태자인데요.
능할 능자죠. 캔능자 기억납니까? 캔능자의 마음심자 바로 모양입니다. 모양. 자, 모양 태자라고 해요. 모양 태자. 이 모양 태자가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우리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많이 쓰는 거죠. 형태 할 때도 이 태자를 써도 그죠? 모양 태자입니다. 모양 태자. 글자는 어렵지만 많이 쓰는 거죠. 한글을. 그래서 변태라는 말이죠. 변태. 변할 변자죠. 모양 태자입니다. 모양이 변하다 이런 뜻이죠. 모양이 변하다. 이게 변태예요. 모양이 변하다. 우리가 그 나비 같은 경우 있죠. 변태 과정을 겪잖아요. 변태 과정. 알, 애벌레, 번데기, 나비. 이런 식으로 그죠? 모양이 자꾸 변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변태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변태. 모양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변태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사자성어인데요. 그죠? 이거는 뭐 사자성어보다는 이제 그냥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말인데 변법 자강.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청나라에서 그죠? 변법 자강 운동이 일어났는데 변법 자강이 뭐냐? 변할 변자죠. 법법자. 법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법을 변화시킨다. 이제 법을 바꾼다는 얘기겠죠. 법을 바꾸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다. 자강 불식 기억납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다. 우리가 청나라가 그죠? 너무 약하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 스스로 강하게 하자. 꼭 별거 없죠, 그죠? 법을 바꾸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다. 기억나죠, 그죠? 변법, 자강, 운동.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어, 그죠? 한자만 알면은 굳이 해설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은 그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190번 되잖아요, 그죠? 거의 한 400개 이상의 한자를 해석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저절로 해석이 돼요, 그죠? 법을 바꾸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다. 역시 변자입니다. 그죠? 조변석계죠. 조변석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일 건데요. 그죠? 이 조변석계 이런 것도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아침조 알잖아요. 저녁속 알죠? 고치게 알고 변할 변자 다 알잖아요. 그죠? 조변. 아침에 변한다. 아침에 변한다? 저녁에 고친다?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친다. 계속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주체가 뭐냐? 뭐가 이렇게 자꾸 바뀌느냐?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변하고 고친다, 바뀐다는 거죠. 자꾸 고치는 거예요. 그냥 고치가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변한다는 얘기죠.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 뭐가 이렇게 변하느냐? 법령이에요, 법령. 이 법령이 보는 거 그렇잖아요. 이 법을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며칠을 가든지 몇 년을 가든지 이 교육이란 것은 백년지대기라고 하잖아요.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법이라는 게 아침 저녁으로 변화되지 아주 짧은 시간에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학교 이제 수능, 우리 수능이요 자꾸 변하잖아, 그죠? 교육 정책 중에서 이 교육 100년지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바뀌거든, 매년. 그래서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친다.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것을 조변석계라고 해요. 오죽 했으면 참 안 좋은 거 성우 중에 조선공사 3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조선시대도 이 법령이요 그렇게 자주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법이 내려오면요 위에 정부에서 법이 내려오면은 공문이 내려오면요 조선시대에는요 3일 동안 그거를 시행을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3일 이내에 또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법이 자주 바뀌었다 그래요. 조선시대도. 이런 그 전통은 좋지 않은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은 참 보면 안타깝죠. 그죠? 조변석계.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친다. 조변석계입니다. 191번 달을 별자입니다. 달을 별자인데요. 많이 쓰는 말이죠. 별명이다. 그죠? 별명. 달을 별자의 이름 명자. 다른 이름이죠. 분명히 본래 이름이 있어요. 본래 이름이 있는데 그 본래 이름과 다른 이름이죠. 자, 여러분도 아마 별명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별명을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특징을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명을 기가 막히게 잘 짓는다는 거죠. 그죠? 그 별명을 들으면 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슬픈 그렇죠? 이별이죠. 가장 슬픈 이별.
별세라는 말이죠. 사람의 죽음을 다른 말로 이제 별세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별세했다. 별세인데요. 별세는요,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해봤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이 별자가 줄임말이다. 그렇죠? 뭐의 줄임말이다? 이별이죠, 이별. 이별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뭐야? 별세는 뭐다? 세상과 이별하다. 이런 뜻이죠. 자, 듣는 순간 슬퍼져요, 그죠? 세상과 이별하다. 가장 슬픈 이별이죠, 그죠? 세상과 이별하다. 별세라고 합니다. 어디서 받는 듯 하면서도 또 모르는 무어별이라는 거죠. 무어별. 없을 무자에 말씀을 자죠. 말 없다. 말이 없다. 별자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별. 이별의 준말이죠. 그죠? 말 없이 이별하다. 이런 뜻이죠. 말 없이 이별하다. 원래 이별하면 슬프잖아요. 그죠? 슬프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이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마 배우게 될 거고 아마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죠? 바로 임지의 작품 중이죠. 그 시 중에 시 제목이 바로 무어별이라는 시입니다. 무어별. 그 순진한 그렇죠? 순박한 소녀가요. 남자와 이별하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헤어졌다. 라는 뜻이죠. 그죠? 말 없이 이별하다. 여기 바로 무어별입니다. 문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 192번입니다. 지킬 보자라고 합니다. 지키다. 지키다. 지킨다. 지킨다는 것은요. 사실 그 나쁜 뜻은 아닌데 그죠? 좋은 뜻이잖아요. 지킨다. 뭐 나라를 지키든 돈을 지키든 그죠? 뭐 자존심을 지키든. 그래서 이 보수라는 말 참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보수. 보수. 그죠? 보수라는 말이 뭐냐면 지킬 보자예요. 숫자도 지킬 숫자죠. 보수라는 말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 뜻으로 보면 지킨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부정적인 것도 없는데 이거를 사용하면서 그죠?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꽉 쥐고 있다. 세상이 변하는데도 뭐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옛날 것을 이렇게 지키는 거.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죠. 부정적으로 그죠? 보수다. 보수. 뭐 이제 보수 그래서 이제 보수의 반대가 이제 진보 이런 개념인데요. 보수는 글자 그대로 보면요. 그냥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킨다. 보수. 보수적이다. 우리가 보수적이다 말을 쓰잖아요. 옛날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좋게 쓰는 것보다는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죠? 보전입니다. 보전. 이 전자가 온전할 전자라고요. 온전하다.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뭐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키다 보면 한 개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10개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보전은 뭐냐. 온전할 전자거든요.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100개를 그대로 온전하게 지키는 거죠. 그대로 지키는 거. 그걸 보전이라고 하죠. 보전. 온전할 전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지키다. 이렇게 돼요. 온전하게 지키다. 내가 원래 받았던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온전하게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보전이라고 하죠. 보전. 우리 애국가에도 나와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죠. 보전하세. 그죠? 여러분이 진짜 보전해 드릴 건 뭐냐? 바로 여러분의 몸이죠. 옛날에는 효도의 첫걸음이 바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효도의 처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자, 지킬 보자입니다. 이제 지킬 보자. 지킬 보자고요. 제자 기억나죠? 그죠? 제자는 저번 시간에 한번 했는데 약제자로 했죠. 약인데 요거는 어떤 약이냐? 보습제죠. 지킨다는 거죠. 뭘 지키는데 왼쪽에 물 숫자가 보이고요. 물과 관련돼 있다. 습자입니다. 습. 축축할 습자라고 해요. 축축할 습. 그래서 축축함을 지키는 약이다. 축축함을 지키는 약. 이런 개념이죠. 축축함을 지키는 약. 그래서 보습제.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혹은 습도를 지키는 약이다. 습도를 지키는 약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습도를 지키는 약이다. 자, 보습제. 보습제. 그죠? 지킬보, 축축할 습, 약제. 축축함 혹은 습도를 지키는 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193번이죠. 193번. 이 보자인데요. 이 보자도 하나 알아두면 또 나중에 한자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얘. 그죠? 얼핏 보면 보일 시자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죠. 글자가 달라요. 이 글자는 옷의자입니다. 옷의자. 옷의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옷 의자. 그래서 옷 의자. 그래서 이 보자는요, 도울 보자거든요. 도울 보자. 근데 왜 도울 보자겠냐면은 옛날에는요, 옷이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옷이 떨어지잖아, 그죠? 옷이 떨어지면은 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이제 기워야죠. 근데 요즘에는 뭐 일부러 옷을 찢어가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굉장히 창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옷을 꿰매야 되잖아요. 그 꿰매는 것을 우리는 깁다라고 하는 거, 옷을 깁다. 이제 깁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구멍이 난 것을 떨어진 것을 깁는 것은 그 옷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그 기워서 창피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거죠. 깁는다는 것은 결국은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울 보자가 된 건데요. 보면 첫 번째 상보적이라는 거죠. 상보적. 서로 상자죠. 보자가 도울 보자죠. 도울 보자. 그래서 서로 돕는다. 그죠? 상보적이다. 이제 서로 도와준다는 거죠. 서로 도와준다. 뭐 그죠? 어디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악어와 악어새. 그죠? 뭐 악어 이빨을 청소해주는 악어새. 뭐 악어는 뭐 그죠? 이빨이 그죠? 개운해서 좋고 악어새는 뭐 먹이를 먹어서 좋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서로 도와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죠.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도와주 일방적이 아니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서로 도와주다. 이게 바로 상보적이다. 서로 돕다 이런 뜻입니다. 상보란 말이고요. 이제 그 오늘의 마지막 단어죠.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은 보완집이라는 건데요. 보완집. 아마 문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풀기는 힘들 거예요. 굳이 푼 다음에 한가로움을 도와주는 글모음, 이제 모을 집잖아요. 글모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없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거죠. 이제 한자를 알면은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요. 요거는 왜냐면은 그거를 사실 알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도울보자죠. 도울보자인데 한 집인데 파한집 혹시 들어봤나요? 이일로의 그 시아집이죠. 파한집이 있어요. 파한집. 파한집을 돕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한집을 돕다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파한집을 도와서 완성시키다, 보충해서 완성시키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파한집을 보완하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고요. 그냥 설명을 들어서 한자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처음 보는 단어들도 한자만 알면은 그 뜻을 들었을 때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그 설명 들었을 때 바로바로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한자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파한 집을 보완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파한 집을 보완하다. 그래서 보한집이란다. 파한 집을 보완하다. 보한집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